안녕하세요, 제이즈입니다. 오늘은 여자친구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하면 풀어진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한 남자의 고민 상담을 소개해 볼게요. 제 여자친구는 좀 이상해요. 배고플 때랑 배부를 때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데이트할 때 가끔 제가 안아주고 뽀뽀해줘도 시큰둥할 때가 있어요. 심하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요. 그럴 때 카페 가서 걔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랑 케이크 같이 나눠 먹으면요, 거짓말처럼 기분이 좋아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품에 안겨서 애교도 부리고 케이크까지 떠먹여준다니까요. 뭐 좀 먹었다고 그렇게 금방 기분이 좋아지다니, 제 여자친구 정상인가요? 배고픈 실험. 드렉셀 대학의 일리 교수님은 배고픈 여자들의 뇌를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이를 위해 교수는 8시간 동안 여성 참가자들에게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에게만 먹을 것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 두 그룹 모두에게 남녀가 데이트하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봤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뇌가 반응한다. 음식을 먹었던 참가자들과 계속 굶었던 참가자들의 뇌에는 한 가지 차이가 났습니다. 음식을 먹은 참가자들은 남녀의 데이트 사진을 보자 배가 고픈 참가자들에 비해서 뇌의 미상액 부위가 크게 활성화됐거든요. 미상액은 주로 아름다운 것을 봤을 때 활성화되는데, 사랑에 빠졌을 때 가장 활동적이 되는 부위죠. 쉽게 말하면 배고픈 사람들은 로맨틱한 장면을 봐도 뇌에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일리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여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와 로맨틱한 행동을 할 때 자극받는 뇌 부위는 비슷해요. 한번 뇌가 활성화되면 다른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음식을 먹어서 해당 부분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로맨틱한 행동에도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부를 때 애정 표현이나 스킨십에 더 크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배가 고플 때는 로맨틱한 애정 표현에 반응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하기 전에는 꼭 여자친구의 배고픔부터 체크해보고 시작하세요. 여자친구는 배가 고프면 안아줘도 뽀뽀를 해줘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애정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여자친구에게 맛있는 걸 잔뜩 먹이세요. 역시 이래서 데이트엔 항상 맛집 찾아가기가 빠지지 않는 건가 보네요. 애인이 스트레스 받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출퇴근길, 지옥철, 상사의 잔소리, 친구의 약속 파토. 우리 일상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참 많아요. 이렇게 짜증이 쌓이면 관계에도 위기가 쌓입니다. 그 짜증이 말이나 행동, 느낌으로 연인에게 전달되거든요. 한 사람의 스트레스가 두 사람의 문제로 번지는 순간이죠. 취리 대학의 보대만 박사님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은 연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조사해 봤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뉘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 여자친구가 층간소음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다고 생각해보죠. 둥둥둥둥 거리는 거예요. 또 시작이네 이러는 거죠. 이때 첫 번째, 조언하기.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찾아보니까 환경부 이웃사회센터에서도 조정도 해준대.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게 한다거나 해결책을 찾게 도와줄 수 있어요. 힘든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고민하는 거죠. 두 번째, 대신해주기. 아랫집인데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애인 대신 위층에 가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항변하는 거죠. 이처럼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문제를 전부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최소한 노력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죠. 세 번째,
구박하며 도와주기. 시끄럽다고 왜 윗집에 말을 못해? 휴, 그냥 내가 갔다 올게. 상대를 도와주면서 문제가 별것 아닌 듯 대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도와줄 거면서 기분 나쁘게 만든다고는 할까요? 도와줘서 고맙기는 한데 도움받는 입장에서는 왠지 모를 찝찝함이 낳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문제 무시하기. 문제가 심각한 일이 아닌 척 무시하는 방법이에요. 3번과 다른 점은 상대를 먼저 돕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인의 고민을 경청하지 않거나 무뚝뚝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중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조언하기와 2번 대신해주기예요. 한국 부부 807상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도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 이 방법들이 나머지 방법보다 좋은 이유는 바로 공감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일상적인 스트레스는 누가 돕는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잖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공감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합니다.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자체로 힘을 얻게 되니까요. 물론 말이 쉽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연인이 예민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께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상대방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눈치 보면서 기다리기만 하면 안 돼요. 특히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스트레스라면 지금 당장 움직여보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연인에게 안 되겠어, 우리 뭐라도 하자 하면서 같이 해결 방법 모색해보는 거죠. 두 번째, 별일 아니잖아, 신경 쓰지 마 라는 어설픈 위로는 그만. 상대방의 부담감을 덜려는 의도는 좋지만 이런 대처 방법은 그다지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상황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태도만 보여도 평균을 하신 거예요. 힘들었겠다,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요. 세 번째,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세요. 물론 애인의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작고 사소한 행동이라도 널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당장은 피곤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두 분 관계에 큰 양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자친구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하면 풀어진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